죽은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들. 과학에서는 돌아오지 못하고 모든 생물학적 기능을 잃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인류는 죽음을 맞이한 첫 순간부터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들은 삶과 죽음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대신에 그냥 살아있다고 하네요.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 멋진 생명체들은 인간에 의해 고통을 받지 않는 한 계속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극동의 한 식당에서 주문할 수 있는 오징어 요리는 비록 물에서 나와 있지만 고객이 주문할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춤추는 오징어라고 불리는 이 요리에 간장을 부으면 접시에서 되살아나서 고통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근육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은 오징어가 움직이는 걸 라자루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지요. 자, 이제 죽은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생물체들을 살펴봅시다. 바퀴벌레. 다른 모든 곤충들과 달리 바퀴벌레는 수세기 동안 멸종되지 않은 유일한 곤충입니다. 그들은 어떤 공격에서도 죽음을 흉내내는 능력 덕분에 많은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히로시마의 주요 사건 후에도 살아남은 바퀴벌레는 세포 주기가 매우 느리고 신진대사를 늦춤으로써 한 달 내내 숨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힘든 상황과 사건에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퀴벌레의 머리가 파열되었을 때 아마도 그들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숨을 쉬는데 머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분할된 신체 구조 덕분에 그들은 들어갈 산소를 제공하는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일주일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면 말이죠. 뱀은 아무도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는 위험하고 음흉한 생물들 중 하나입니다. 몇 초 안에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다니는 뱀들은 몸이 여러 토막으로 나뉘어져도 1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뱀의 신진대사와 혈류 속도가 사람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뱀의 뇌는 머리를 떼어내도 계속 작동합니다. 심지어 근육이 다치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죽음의 키스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라나 카메라니. 겨울이 오면 모든 동물들은 다른 생활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나무 개구리로도 알려져 있는 라나 카메라니는 겨울에 6개월 동안 스스로 얼어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재능의 비밀은 여전히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개구리의 혈액에서 자연 부동액이 발견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얼음 결정이 이 개구리에 닿으면 개구리의 피부는 얼고 몸은 부딪히면 부서질 만큼 충분히 굳어집니다. 그 직후에 핵 단백질이 혈액 속에 물이 얼도록 합니다. 그러는 동안 간은 많은 양의 포도당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이 포도당은 빈 세포를 채워서 추위로 인한 과도한 저수분을 막아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분 부족이 개구리를 죽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비된 포도당 덕분에 세포의 내부는 결코 얼지 않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흡수된 물은 세포로 돌아가고 심장은 뛰고 혈액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라나 카메라니가 다시 숨을 쉬면서 살아나는 거죠. 반쪽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요? 문어는 아마 수중 생물 중 가장 흥미로운 종일 겁니다. 우리는 외계인이 문어처럼 생겼을 거라고까지 믿고 있는데 사실 문어는 무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입니다. 사실 그들이 매우 영리하다는 것을 증명한 과학자들 덕분에 오늘날 많은 나라에선 마취 없이는 그들에게 어떠한 수술 절차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위장 능력 덕분에 위험을 극복하고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문어는 다리가 여러 개 잘려도 죽지 않습니다. 잘려진 부분도 물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새로운 다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문어 뉴런의 80%가 다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리가 신체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어는 또한 3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멈추면 다른 2개가 활동을 시작하죠. 제발 그들을 화나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머리가 없는 수탉 마이크. 1945년 콜로라도에 사는 리어드 올슨이라는 농부가 저녁 식사를 위해 그의 수탉 중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잘려나간 수탉은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지 않은 듯 계속 움직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탉이 며칠 동안 살아남은 것을 깨달은 로이드는 그를 마이크라고 부르며 그를 애완동물로 만듭니다. 로이드는 드로퍼의 도움으로 액체 음식을 식도로 직접 옮겨주고 주사기로 목구멍에서 점액을 제거함으로써 마이크를 2년 동안 살려둘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살아있는 동안 유타 대학 교수들의 연구 결과 마이크의 머리를 자른 도끼의 동작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수탉의 백선과 경동맥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는 심장박동, 혈액순환, 호흡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쉽게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수탉의 뇌는 너무 작기 때문에 자기가 뇌를 잃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수탉도 존재하는 거겠죠. 명심하세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은 후에 계속 살아날 수 없었어요. 시도해볼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